일단 앱이었고요. 이게 선생님과 학생이 그 영어 학습을 통해서 채점도 해주고 그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존에는 앱이 아이폰이면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따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빨리 만들고 그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안쪽을 다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껍데기만 아이폰 형식으로 싸거나 안드로이드 형식으로 싸갖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굉장히 기기마다 특성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알아가시면 더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모바일을 왜 보여드리냐면 모바일이 제가 2011년 졸업할 당시만 해도 크게 사이트들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다 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형식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는 퍼블리셔로 이렇게 접목을 할 수도 있고 기획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이러닝 쪽에서는 많이 해요. 기존에는 플래시 컨텐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게임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아까 이재학 선배가 얘기한 것 같이 플래시가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하고 굉장히 안주해 있었어요. 플래시랑 플렉스 개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이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지금 이러닝 쪽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플래시가 모바일에서 안 뜨기 때문에 뭐 게임식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웹사이트를 모바일 같은 경우는 시연할 때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해보세요 할 수는 없지만 야, 켜져라. 네, 이게 제품이에요. 아마 저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모비즌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웹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요. 와이파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한테. 모바일 웹사이트 코딩 하시고 이런 쪽으로 자기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갖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표 시연을 짤 수도 있고요. 모바일에 대한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아이폰은 불행히도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울산에 6개월 정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제 전화 온 것 같은데. 여기 10,000원. 그냥 끊어주세요. 그냥 와.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네, 제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재학 후배가 얘기한 것 같이 처음에 너무 약한 회사 같다고 기죽지 마세요.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처음 잘못 들어간다는 것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단은 이재학 후배님의 말도 맞아요. 맞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람 있고 자기가 이렇게 즐거워서 한다면은 어딜 가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웹은 생각보다 진입 장벽은 낮아요.
일단은 뽑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쳐내기는 하겠지, 되게 냉정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텨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배들이 있는 거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전에는 한 몇 천만 원, 많으면 1억 정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죠.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기회를 갖지도 못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그 자격증 그거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네, 그거를 이제 원래 종이로 보는 시험을 그거를 CBT로 컴퓨터로 보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을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 총 20몇억 정도 되는 거라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기획자 저 혼자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쳐야 되니까 되게 팀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험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울산에서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되게 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언어과학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KCC 정보통신이라고 좀 중견기업이랑 같이 컨소를 맺어서 해요. 컨소는 이렇게 협력해서.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은 이제 그 주사업자가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만. 근데 이제 저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쪽에서는 이제 이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서 제안도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한 달 정도 준비해갖고 정말 이제 막 상대 팀의 막 약점들을 막 간파를 해갖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막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얘네 이거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치열하게 해가지고 제가 겨울 따냈어요. 따내갖고 제안하는 그런 걸 배우고 제안은 정말 여기서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게 되면은 좀 빠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방식도 비슷하고. 근데 뭐 세미나 형식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제안도 있고 되게 재밌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울산에 내려가서 10월 5일쯤 마무리를 했어요. 잘 돼서 11월에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 프로그램 구동 동영상을 하나 떴거든요. 이게 수험자 프로그램들이랑 감독관이랑 그게 여러 개가 있어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미디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커서 PPT에서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네. 일단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웹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협업도 하고 그것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웹에다가 감싸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스토리보드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2년 넘게 내공을 쌓고 만든 스토리보드라서 네, 이런 폼들은 다 줘요. 가면은 그런 거에 이제 맞춰서 하라고 주는데 제가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생각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도 항상 지적하시는 게 기획서 만들어 오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덜 만들어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좀 이렇게 더 손을 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상상을 해요. 일단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디자인이 나오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 디자이너나 그리고 코딩도 어떻게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기획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파워 목업이라고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창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나 이런 셀렉트 박스나 그런 여러 가지 웹에서 쓰는 모양들을 다 모아놔서 파워포인트 안에서 옆에 이렇게 나타나게 해갖고 그걸 다 끌어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최대한 3분의 1은 기획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제가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5만 원 정도 연구 라이센스 살 수가 있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걸 블로그에 소개를 한 다음에 메일을 보내면 개인적으로는 라이센스를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도 봤고. 그래서 근데 5만 원 정도 투자할 만해요, 기획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개발자 모두가 보는 문서가 이 기획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기획자의 의도가 있고 기획자랑도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아, 내 맘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만들어야 돼요. 수정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늘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획자나 여러분 상사들한테 확인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좀 자주 보게 될 문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 같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중급이나 초급이나 뭐 고급 개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경력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 자격증 없다고 중급 개발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증이 있으면 4년 걸릴 거를 자격증이 없으면 7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고급은 9년 걸린다거나. 그러니까 뭐 경력을 쭉 쌓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말 내가 거기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가면 실력은 되는데 그럼 좀 아쉽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근데 자격증만 있고 그 실력이 안 맞으면은 또 그것도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경력을 좀 쌓으면서, 아니면은 나는 좀 나이가 젊으니까 딱 그 시간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거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미리미리 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좀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알아서 그런 시험들이 있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자기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이런 IT 업계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저 후배님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뭐 문서들이나 좀 제가 이제 하고 주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신 거는 너무 감사했고 감동적이었고, 사이트들도 이렇게 고생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웹콘 5기 이남기 프로님께서 신입사원 자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코노기 이남기입니다. 네, 제가 이거 주제를 저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받아서 이제 신입 사원에 대해서 이제 자세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3개월 차가 되면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첫 달부터 이제 두 번째 달 이제 배웠던 그런 느낌들, 제가 자주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현업에 가셔서 똑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네, 바로 목차를 설명드리면은, 제가 하루에 이제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 11시 50분까지 그날에 있을, 그 주에 있을 업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시작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풀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는 일과 정리인데, 그 이후의 시간 제가 일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하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업무 파악을 보여드리면, 이제 대부분을 에이전시 다들 가시면은 이제 팀장님과 이제 대표님, 팀들의 수장분들이나 이제 전체적인 팀원들끼리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저에게 떨어지는 업무나 이제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을 전부 다 이제 들으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별 회의가 있을 때는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 파악에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전달받는 방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먼저 기획팀에서 프로젝트 일정과 프로젝트 작업 내용을 디자인팀에게 넘겨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퍼블리셔 팀장님에게 전체적인 일정이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로 따지게 되면은 10개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전체 10개를 팀장님이 받으시고, 그 중에서 분배를 이제 팀장님이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받게 되는 거는 뭐 적어도 3개에서 4개는 받겠죠. 그런 작업 내용을 업무를 전달받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팀과 기획팀과 그 선배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디자인들, 조금 뭔가 오류가 있는 사항들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완성된 프로젝트를 이제 팀장님에게 검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저에게 좀 고난의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잘 되었던 프로젝트도, 완성된 사이트도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이 보시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배우니까 이제 좀 힘들더라도 이 시간을 좀 버티면은 지금은 굉장히 또 재밌어요. 막 모르는 거를 또 하나 배웠네. 안 그럴 거. 이제 완성된 자료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개발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빠꾸가 먹었다, 그럼 다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저의 일정 5시, 적어도 6시에서 6시 반까지 오늘 이 업무를 끝내고 말겠다는 이 생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못 끝낸다 그러면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죠? 예, 이럴 때 야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정이 있으면은 자기가 딱 분산을 하고 이때는 꼭 끝낼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이제 야근을 많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직장인의 밥 너무 맛있겠죠. 제가 이 PPT 만들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는데 밥 먹고 싶었어요. 이제 밥을 먹고 와서 이제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데, 이제 제 책상이에요. 모니터가 2대가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모니터 2대를 사용하니까 저는 이제 모니터 2대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더라고요. 이 영역이 넓으니까 처음에는 모니터를 2개를 뒀는데도 1개만 썼어요. 1개만 쓰니까 모니터를 2개 놔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공간 배분도 하고
이쪽에는 무슨 창을 놓고 이쪽에 무슨 창을 놓고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작업 능률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직장에 가시면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 많이 다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개를 사용하시면은 창 분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습관도 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점은 하나 적어요. 나쁜 점이 제가 노트북도 쓰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도 쓰는데 회사 외적인 모니터 하나로 두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을 못 하겠어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꼭 모니터 두 개. 그래서 집에 지금 모니터 하나 더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니터 두 대에 이제 좋은 장점도 있고 해서 이제 업무 지시를 받게 되는데 업무 지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일로 그 내용을 주시고 받게 됩니다. PPT나 이게 한글 HWP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세세한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전체 회의 때 들었던 내용들을 세세한 내용을 이제 자료들로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전체 공유 폴더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이제 파악하고 그 폴더 안에 있는 PSD를 이용해서 코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PSD가 이제 디자인 분들도 그렇고 퍼블리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로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내 객관적인 생각으로 여기서는 이게 좀 이상해서 이걸 좀 잘랐다. 뭐 10픽셀이 좀 이거는 내가 코딩하기가 좀 힘들어. 그럼 이거 잘라야지.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넣게 되면은 전체적인 틀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왜 더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디자인했을 때 코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좀 난처한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르고 디자인을 잘랐더니 이제 실제적인 이미지와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픽셀이 맞지가 않아서 그때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SD 작업을 할 때는 PSD 작업을 하실 때는 1픽셀도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혼동을 많이 입었었는데 JPG와 GIF와 PNG 다들 어떤 이미지 파일이란 건 알지만 이 이미지 파일 확장자를 어떻게 내가 적시적소에 사용을 해야 될까 그거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PNG를 설명드리면 PNG는 웹사이트에 올렸을 때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GIF도 조금 뭐 간단한 뭐 이미지의 톤 정도는 할 때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P 업로드 주의인데요. FTP 업로드 주의를 왜 하냐면 제가 작업한 웹사이트 한 이벤트 페이지를 제가 다른 사이트로 엎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그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전날에 자료 한 거를 엎어버렸는데 그 순간 정말 당황하고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다가 우선 코딩하는 게 다행히 전체적인 사이트 서브 페이지를 다 덮어씌운 게 아니라 메인 페이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 하나만 덮어씌워서 그 제가 작업한 거여서 어느 정도 시간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개발자분과 얘기를 드리고 기획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서 다시 한번 이 일정을 새로 잡았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FTP 업로드 하실 때 지금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한쪽에서 업로드하고 한쪽에서 또 업로드하게 되면은 작업하시는 경로가 겹치게 되면은 파일이 이제 씌워질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명시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네이밍인데요. 제가 요 근래에 네이버에서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웹 접근성에 대해서 주는 이런 PDF 이런 교육 같은 게 있었는데 그쪽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네이밍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마다 좀 더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표현하는 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는 이미지 파일이고 메인에 들어갈 것이면 비주얼이고 01번이다 이렇게 해두면은 서로 간에
팀장님이 이 이미지를 봐도 아 이미지인데 메인에 들어가는 비주얼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정말 나쁜 예로 나 혼자만의 비주얼 01이라고 작업을 해서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 작업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어디의 비주얼이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명도 마찬가지로 메인에 있는 프로덕트 비주얼이라는 클래스를 그냥 또 비주얼이라고 해놓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할 때 이 비주얼을 어떻게 CSS를 찾아야 되나 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는 분이시나 뭐 퍼블리셔 분들도 이런 네이밍 짓는 방법을 이제 벤치마킹 이제 개발자 도구로 많이 보시면서 아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구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FTP 이제 업로드를 다 마치고 이제 수정사항을 다 하게 되면은 제가 가장 많이 안 됐던 게 10페이지를 작업하면은 10페이지를 전부 다 못 보고 항상 7, 8번까지 보다가 마지막 2페이지에서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꼼꼼히 하나씩 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작업 내용을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아 괜찮구나라고 혼자 판단을 하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류가 자주자주 생기다 보니까 아 이 오류를 좀 줄여야겠다 해서 이제는 작업하면은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끝날 때 다시 한번 보고 집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제가 작업한 거 내용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오류를 한 번씩 검수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 작업이 끝났다 하고 눈 접어두지 마시고 한 번 더 펼쳐봐서 내가 작업한 거니까 내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작업한 거 내용 보고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뿌듯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정리 시간인데요. 일과를 제가 이제 완성된 프로젝트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이제 로컬로 이제 바로 실행을 했을 때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에서 C 드라이브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작업을 해놓은 건데요. 대부분 HTML로 다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JSP나 PHP는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컬에서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HTML로 완성이 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로컬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백업 그리고 비슷한 형사가 비슷한 레이아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 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백업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시가 돼서 신나게 퇴근을 하는데요. 과연 정말 정시에 7시에 퇴근하는 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지만 이제 7시 이후에는 자기가 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시간에 또 배가 많이 고파요. 저녁밥 맛있게 먹고 야근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발표 준비하신 졸업생분들한테 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10분간 휴식하시고요. 10분 뒤에 재학생들 프로젝트 발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학생들 조별로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간을 10분씩 드릴게요, 주마다. 네, 10분간 휴식하고 50분에 모이겠습니다. 네. 아 맞아 거기 다 없어.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그래도 다 영문이 나갔지? 내가 하니까
안에 콘텐츠 내용 나는 그러니까 너는 몇 년 만이야? 먹어. 얼마 먹어. 잊어버린 줄 알았어. 아, 네가 이렇게 해봐. 지금 어떻게 된다. 학기로 따져도 뭐 그래서 1년은 잘 나와. 아니 지금 기수가 몇 개야? 8기수면 몇 년인지 생각해봐. 왜 얼굴 기능적인 거 아니야? 어? 시집가려고 싶은 거야? 니들 기수가 다 올라가면 그때 열을 싹 뜯겼어.